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때 이 MB 엔진이라는 게 자동으로 설계도와 테이블, 그 다음에 이 쿼리 등을 설계를 해줬었죠. 이번엔 직접 자동 생성된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 데이터 속성이라는 것은 각 아톰에게 처리할 데이터 원천과 그 다음에 대상 혹은 그 방식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 입력 도구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이 데이터 속성,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데이터 속성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앞서 시간에서는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의 기능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 데이터 속성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면서 검색할 DB 설정과 그 다음에 검색 옵션, 그 다음에 저장 옵션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명과 필드명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아톰, 저는 지금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을 했죠. 이 데이터가 저장될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 명칭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입력란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어주게 되면 테이블명이 데이터 입력란이라고 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자, 우측에 이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게 되면 현재 접속된 서버, 지금 제가 접속되어 있는 서버에 가지고 있는 그 DB들이 지금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로 따라만 했었더라면 여기에는 회원정보관리라는 테이블이 하나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원하는 그 테이블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회원정보관리라고 지금 눌러주게 되면 테이블명이 회원정보관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명을 한번 볼게요.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한 이 아톰, 데이터 입력란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 필드명 안에서 그 처리할 그 데이터가 실제 저장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부에 필드 명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정보 관리에 대해서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DB가 생성이 되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필드들, 각각의 항목들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 입력 공간들과 그 다음에 뭐 기능들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의 항목의 이름을 따와서 필드명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이 콤보 박스를 다시 한번 내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정했었던 그런 항목명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 뭐 회원 번호로 해서 그 데이터 값을 나타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바로 회원정보관리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가 이 입력란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료 형태라고 해서 이 콤보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내리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떤 유형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문자 데이터를 넣을 때 뭐 문자로만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 입력 도구를 사용을 했을 때는 날짜용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로 했을 때는 뭐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확정 실수형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하시는 그 숫자의 형태까지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만 입력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형, 사진이라던가 뭐 이미지 그 파일들을 직접 저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들을 이 안에서 원하시는 그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최대 자릿수라고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지금 11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는 실제 그냥 화면을 보고 구성을 했을 때 느리고 줄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자릿수가 일단 지정이 되게 되는데,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뭐 숫자나 영문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당 한 글자씩 들어가게 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2바이트당 한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글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뭐 10자릿수나 11자릿수나 동일하게 5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소라던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최대 자릿수에서 그 자릿수를 임의대로 변경 100이면 100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DB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 옵션을 보게 되면 기본 검색키, 그 다음에 자동 검색과 자동 증가는 비활성화로 해서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기본 검색키. 지금 선택한 이 아톰의 값을요, DB 테이블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저장된 그 데이터, 그것들 검색을 해올 때 기본 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키가 뭐냐면 각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는 화면마다의 단위 번호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노트를 사용을 할 때도 1번 장부터 2, 3, 4, 5 이렇게 이제 몇 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색 옵션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아톰에다가 기본 키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회원 정보 관리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이 된 게 아마 회원 번호로 자동으로 그 기본 키가 설정이 되게 됐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그 문서의 번호가 될 만한, 키가 될 만한 그 아톰에다가 이 검색 옵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필드로 구성된 하나의 레코드를 저장을 한다던가, 자, 이거 하나의 레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 화면을 이제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검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색인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 테이블에는 보통 이 하나 이상의 프라이머리 키 값, 그러니까 기본 검색 키 값들이 꼭 들어가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옵션에다가 제가 기본 검색 키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아톰을 해당 화면의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되고 자동 증가까지 넘어가게 되면 1번이 저장이 됐을 경우 자동으로 2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2번을 저장하게 되면 다시 3번으로 자동적으로 그 번호가 증가가 되는 것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장 옵션을 보게 되면 필수 입력과 유효 체크와 그 다음에 혼합 저장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서 원하는 그 기능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필수 입력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 이 아톰 세 번째 있는 데이터 입력란에다가 제가 필수 입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꼭 반드시 어떤 데이터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냥 건너뛰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꼭 입력을 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 해당 아톰으로 바로 필수 입력으로 그 커서가 옮겨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 체크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아톰이 스크롤에 만약에 묶여있을 경우가 있어요. 스크롤 설정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여기 이제 스크롤 설정 도구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하셔서 원하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아톰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크롤에 묶여있을 때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이 부분, 데이터 입력 공간 이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혼합 저장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 데이터 입력란 공간에서 그 입력된 문자열, 그러니까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기록할 때 하나 이상의 필드로 합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부로 다시 불러와서 처리를 할 때에는 다시 그걸 각각 독립 항목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안함 속성이 있죠. 해당 아톰의 값을 화면상에는 표시를 하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정을 했잖아요. 이게 데이터 속성도 기본 키 값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회원정보관리라는 그 테이블을 불러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말고 DB 생성하는 방법 모두 배우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키를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F5와 F10을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속성을 보게 되면 실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검색할 DB 설정 안에 테이블명이라던가 필드명, 그 다음에 자료 형태와 최대 자릿수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변경을 한다던가, 물론 수동으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변경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변경할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자릿수가 지금 0으로 제가 되어 있는데 최대 자릿수는 제가 3으로 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항상 DB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릿수가 변경이 되던가 아니면 뭔가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항상 그 F5와 F10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에 항상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여기 프라이머리 값으로 검색 옵션 값, 기본 검색키의 자동 검색, 자동 증가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DB 설정이라는 항목에다가는 제가 필수 입력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 옵션에다가는 어떤 걸 해볼까요? 저장 안 한 값을 한번 그냥 여긴 역시 화면엔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좌측 상단에 실행 모드 전환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검색 옵션 값이라는 데에 세 자릿수로 제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001번에 자동으로 그 자동 증가와 자동 검색과 자동 증가까지 제가 체크한 걸 넣었기 때문에 지금 1번으로 측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 설정에 제가 필수 옵션 값을 넣었잖아요. 필수로 이제 입력을 꼭 해야 된다. 입력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바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꼭 입력을 해달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부분에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커서가 바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DB 설정에는 MBG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 옵션에는 제가 그 저장 안함 속성을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메이커라는 이름을 제가 넣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속성에서 보게 될 때에는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속성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속성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검색하는 조회 도구에 맞는 검색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